전남 지역의 특산 음식인 발효가오리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끔찍한 음식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요리는 그린란드 상어와 비교될 정도로 무서운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요리는 맛있으면서도 특별한 음식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어부들이 발효가오리를 잡아 독특한 요리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가오리를 발효시킨 해게겔, 에이겔이라는 별미는 한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매콤한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암모니아와 비슷한 강렬한 냄새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별미로 여겨집니다. 고라, 기골라키오 지방에 위치한 MCPO는 발효 가오리의 최고 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해산물을 잡아 발효시켜 왔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열리는 축제와 행사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발효 가오리로 만든 이 요리를 어떻게 조리할까요? 우선 지역 어부들이 가오리, 특히 가오리를 상당량 잡아야 합니다. 한국의 서쪽과 남쪽 해안에 위치한 황해는 어업 활동이 빈번한 곳입니다. 어부들은 개별 가오리를 채집하기 위해 장줄, 술롱라인과 방식을 자주 활용합니다. 장줄은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며 미끼가 달린 수만 개의 갈고리도 포함됩니다. 약 50m 떨어진 곳에 부표를 설치하여 위치를 표시하고 낚싯줄이 엉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약 3시간 후 물고기가 입질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낚싯줄을 수확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어부들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수확 작업은 낚싯줄을 당기는 유압 윈치를 사용하여 수활행됩니다. 물고기가 입질할 때마다 어부들은 가오리를 배로 더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 특수 바늘을 사용합니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오리를 많이 잡고 부수어 횡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승 낚시가 가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다른 방식과는 달리 가오리는 개별적으로 잡아 올려 품질이 좋고 흠집이나 덩어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어부들은 포획되는 즉시 각 가오리를 확인할 수 있어 크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상선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낚싯줄 낚시입니다. 가오리를 잡을 때 많은 어부들은 낚싯줄 외에도 저층 트롤 어업을 사용합니다. 이는 가오리가 해저면 근처에 서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오리가 먹이를 찾거나 사냥할 때는 트롤 어망을 사용하여 먹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선을 이용할 때는 그물을 해저면을 따라 끌어당깁니다. 가오리가 배에 오르면 즉시 불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 크기가 큰 수액은 발효를 위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갓 잡은 가오리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선상 서늘한 곳에 보관한 후 가공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한국 근해에는 품질이 뛰어난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과 관련하여 어부들이 가오리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다른 동물과 달리 가오리는 소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요소와 기타 노폐물은 가오리의 피부를 통해 배출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요소는 암모니아로 분해되는데 이것이 가오리 특유의 매콤하고 강렬한 냄새의 원인입니다. 이 방법에는 방부제나 첨가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효된 가오리 요리는 천연 박테리아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가오리는 보관되는 가공시설에서 각 가오리에서 모래와 오물을 개별적으로 제거합니다. 발효를 위해 일부는 큰 조각으로 자르고 다른 일부는 통째로 발효시킵니다. 가오리 조각들은 나무나 플라스틱 상자에 쌓고 그 사이에 지피나 쏘립을 겹겹이 놓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밀폐된 발효실에 이러한 용기를 넣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발효 과정은 10일에서 2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선에서는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며 투명하고 부드러운 외관을 갖게 됩니다. 발효 과정이 완료되면 가오리는 진공 포장되어 한국 전역의 구호 캠프로 보내집니다. 모든 요리가 그렇듯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오리 발효 요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냄새만 맡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요리는 맵고 시큼하고 매콤하기 때문에 다른 해산물 요리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특선 요리입니다. 발효 생선은 그 자체의 독특한 풍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이는 조리 과정에 노동력이 많이 들고 발효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고급 가오리를 고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효 생선 산업은 많은 소규모 어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발효 후 암모니아가 풍부한 맛 때문에 가오리를 떠올리지만 이 생선이 요리 분야를 넘어 한국 전통의학, 요리과학, 심지어 생체 모방 기술 분야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연구자들은 가오리를 식량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경이로움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오리의 연골 골격은 유연한 의수와 수술 도구에 대한 생물의학 연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부산의 일부 재료 과학자들은 물속에서 저항을 줄이는 가오리, 피부의 독특한 표면 질감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잠수복이나 잠수함 코팅을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가오리는 일부 해안 마을에서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고흥과 신안 지역의 어부들이 전하는 옛 설화에서 가오리는 인내와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삶을 이어가면서도 발효 과정을 거쳐 귀족의 식탁에 오르는 진미로 승격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조상 제사에도 반영되어 발효된 가오리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한 겸손과 존경의 상징으로 제사됩니다. 흥미롭게도 가오리 고기를 건조 숙성 소고기처럼 숙성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박테리아 배양과 온도 조절을 통해 더 부드러운 풍미부터 꽃향기까지 다양한 풍미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효 방식은 단순히 생선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맛을 세계 시장에서도 즐길 수 있는 맛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의 한 실험적인 주방에서는 단 3일 동안 부분 발효시킨 가오리 사시미를 개발했는데 섬세하고 쫄깃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맛을 자랑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가공 단계에서 추출되는 가오리 콜라겐을 화장품과 관절 건강 보조제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바이오테크 스타트업들은 가오리 기반 콜라겐을 소에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시험하고 있으며 발효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수출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보통 가공 과정에서 제거되는 가오리의 침조차도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전통 수공예품으로 재활용됩니다. 연마하고 모양을 다듬어 작은 도구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오리 척추는 단단함과 상징적인 보호의 의미로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요리 측면에서 가오리 요리는 최근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 떠오르는 퓨전 요리계를 중심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현대 셰프들은 발효 가오리를 한국식 타코, 가오리 김치찌개, 심지어 겨울철에 활력을 증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믿는 노인들을 위한 가오리 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실험은 전주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대학 주도 프로젝트에서 김치나 간장을 숙성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전통 토기 항아리에 가오리를 넣어 발효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은은한 풍미, 더 깊은 감칠맛, 그리고 덜 자극적인 암모니아 향 덕분에 처음 먹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발효 가오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히 과감한 맛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 혁신,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섬세한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 전설적인 요리를 접하게 된다면 그 톡 쏘는 향 뒤에는 풍부한 문화, 과학, 그리고 바다에서 얻은 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즉시 보고를 극도로 치명적이고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억 톤의 보고가 소비를 통해 섭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일본의 야생에서 어획될 뿐만 아니라 연안에 위치한 대규모 양식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재배하는 전통적인 폐쇄 시스템 개념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반야생 보고 양식 전략이 이들 농장에 의해 구현되었습니다. 일본의 보고 양식 부문은 운영과 관련하여 정확히 어떻게 기능합니까? 오늘 준비한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보고가 부화한 후 치어는 즉시 전문 사육 탱크로 옮겨집니다.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3M7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농부들은 세심하게 여과하고 소독한 천연 바닷물을 사용합니다. 새끼 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물에 오염 물질이 없고 일정하며 산소가 풍부해야 합니다. 어린 보고가 약 4개월 동안 양식 수조에서 세심하게 보살핌을 받은 후 그들은 모험의 다음 단계, 즉 바다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위치에 도달하면 거센 파도를 견디고 물고기가 탈출하거나 포식자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거대하고 견고한 우리에 풀려납니다. 보고의 평균 무게가 800g에서 1.2kg에 도달하면 일반적으로 매년 10월과 3월 사이에 보고가 수집됩니다. 이제 생선은 고품질의 고기를 섭취하고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일정한 수준의 독소를 유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보거 취급 자격증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보거 몸통을 따라 절개를 하고 간, 난소, 내장, 피부 등 위험한 내부 장기를 세심하게 제거한다. 보거의 등 근육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과 영양분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장 선호되는 생선입니다. 사람들이 보거에 대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치명적인 독소이지만 이 매혹적인 생물은 단순히 위험한 것 그 이상입니다. 보거는 청상아리보다 1000배 이상 강력한 독인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하고 있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에서 진미 요리로 간주되어 널리 소비됩니다. 매년 수백만 톤이 소비되며 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인기를 강조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야생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공적으로 양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식품 안전과 야생 보거 개체군의 지속 가능성 모두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기술과 전통을 혼합하여 대규모 해양 양식장에서 보거를 양식하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육상 기반 또는 폐쇄형 양식 시스템과 달리 일본 보거 양식장은 자연 서식지에 더 가까운 환경에서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반야생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농장은 강한 파도와 자연적인 바다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한 부유식 케이지를 활용하여 외핵에 건설됩니다. 이 방법은 생선의 스트레스 수준을 줄여 고기의 품질과 풍미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밀폐형 시스템에 비해 더 나은 물 순환과 산소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고 사육 과정은 치어 부화 직후부터 시작되며 세심한 관리와 고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화 후 3차 7일 사이에 작은 보고는 세심하게 여과되고 살균된 바닷물을 사용하는 특수 사육 탱크로 옮겨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깨끗하고 산소가 풍부하며 안정적인 수질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치어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농부들은 최적의 자연 조건을 재현하기 위해 온도, 염도, 빛 노출도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관리는 약 4개월 동안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어린 물고기는 더 강해지고 외해 가두리로 옮겨질 준비가 됩니다. 어린 보고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넓은 바다로 옮겨져 수확기까지 큰 우리에서 자랍니다. 이 견고한 수중 케이지는 미세한 메쉬로 구성되어 탈출을 방지하고 포식자로부터 물고기를 보호합니다. 또한 과미를 줄일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어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수영 행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고는 일반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동안 자라며 최적의 크기인 800g에서 1.2kg에 도달하는 시기인 10월에서 3월 사이에 수확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체의 독소 수준은 안정적이며 국가식품안전원 표준을 충족합니다. 보고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작업이며 치명적인 독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증된 전문가에게만 제한됩니다. 일단 수확되면 숙련된 작업자가 1년의 정밀한 절개를 통해 간, 난소, 내장, 때로는 피부와 같은 독성 내부 장기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부품을 잘못 취급하면 치명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리사가 보고를 준비하고 제공하려면 엄격한 교육과 면허 취득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라이센스 프로세스를 완료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모두 포함됨으로 관련된 심각한 위험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보거의 가장 귀하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독특한 질감과 풍부한 영양으로 유명한 등 근육입니다. 다른 종류의 종류의 해산물과 달리 보거의 등 근육은 은은한 단맛과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있어 특히 일본 요리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보거회로 제공되는데 종이처럼 얇게 썰어 죽음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국화를 담도록 교묘하게 배열한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은 요리의 이중성, 즉 섬세함과 치명적, 고급스러움과 위험함을 반영합니다. 근육은 또한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낮아 건강을 중시하는 미식가에게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맛 외에도 일본 보거의 문화적, 상징적 가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거가 계속 인기를 누리는 데 기여합니다. 보거를 먹는 것은 종종 셰프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요리의 대담함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는 스릴 넘치는 경험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겨울과 새해 전후에 특별한 날을 위한 전통 요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보다 안전한 양식 및 가공 방법의 개발로 인해 보거에 대한 더 많은 대중의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안전과 일본 문화에서 이 독특한 생선의 존경받는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이 여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거의 가장 매력적인 해부학적 특징 중 하나는 독특한 부리 모양의 이빨로
보고의 특별한 식단에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다른 많은 어종과 달리 모든 보고는 4개의 강한 이빨이 융합되어 형성된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리를 사용하면 느리게 헤엄치는 다른 물고기가 접근할 수 없는 먹이인 갑각류, 연체동물, 성게의 단단한 껍질을 깨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적 적응은 수중에서의 느린 속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생태계에서 효율적이고 유능한 포식자로서의 역할을 확립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턱은 보고가 더 빠른 물고기가 종종 간과하는 먹이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것은 눈을 보호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다른 경골 어류와는 다릅니다. 보고는 눈꺼풀이 없지만 여전히 눈을 감을 수 있는데 이는 거의 역설적으로 보이는 특성입니다. 그들은 안구를 하나 깊숙이 집어넣은 다음 주변 피부를 조여 눈알을 덮음으로써 이를 달성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래, 잔해, 기생충으로부터 민감한 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포식자에 대한 억제 역할도 합니다. 더욱이 이 특이한 메커니즘은 종의 진화적 독창성과 그것이 환경 위협에 대한 대체 생물학적 솔루션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보여줍니다. 보고는 신체적 특성 외에도 컴팩트한 게놈을 통해 과학계에 특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보고 게놈은 척추동물 중에서 알려진 가장 작은 것 중 하나이며 최소한의 비암호화 또는 소위 정크, DN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소화된 유전 구조는 비교, 유전체학 분야의 연구자에게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보고 DNA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필수 유전자를 더 잘 식별하고 인간 유전 질환에 해당하는 서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겸손한 보고는 인간의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생물학에 대한 우리의 폭 넓은 이해에 조용하지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부 종은 야생에서 특히 번식과 관련하여 놀랍도록 예술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수컷 보고, 특히 톨퀴지나 알보마추로스는 짝짓기 의식의 일환으로 해저에서 복잡한 모래 조각품을 만드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때때로 직경이 2m가 넘는 이 정교한 기하학적 패턴은 며칠에 걸쳐 공들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중 미스터리 서클 내 대칭성과 정확성은 수컷의 창의성과 지구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암컷 짝을 유인하고 감동시키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예술적 표현은 보고 행동의 지능과 복잡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매력과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아마도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신경독인 테트로도톡신과의 연관성으로 가장 악명 높을 것입니다. 테트로도톡신 TTX는 보고의 간, 난소, 내장, 피부에서 주로 발견되며 시안화물보다 독성이 최대 1200배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물질은 강력한 화학적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포식자가 이를 먹으려는 시도를 저지합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동물은 독소의 마비 효과에 굴복하지만 특정 종의 상어와 같은 일부 포식자는 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안전하게 보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면서도 먹을 수 있다는 이중성은 생태학적 관계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해양 생물에 대한 인상적인 적응 외에도 일부 보고종은 담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많은 보고가 바다에 서식하지만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열대 강과 호수에 서식하는 주목할 만한 담수 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수 품종은 다양한 수생 조건에 대한 가족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양한 pH 수준, 낮은 염도, 다양한 포식자 위협 등 해양 친척과 다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번성합니다. 이는 보고의 진화적 계통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유연하여 다양한 생태계에 서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와 관련된 가장 흥미롭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 중 하나는 보고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지능형 해양 생물인 돌고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돌고래가 소량의 테트로도톡신을 추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와 교전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수많은 문서화된 관찰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죽이지 않고 부드럽게 씹거나 다루면 돌고래는 최면 상태나 도취 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동물의 기분 전환용 약물 사용에 예일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이것이 사회적 유대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석에 관계없이 이 상호작용은 보고가 더 큰 해양 세계와 얼마나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고의 영향력이 고도로 진화된 다른 생물의 행동까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